안녕하십니까. 네, 저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화자산운용의 최영진 본부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하나자산운용에서 디지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화자산운용에서 직접 판매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파인 네. 만들었죠. 근데 그러면은 약간 좀 그 앱 안에서 저희가 뭐 살 수 있는 펀드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또 편하고 또 재미있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그래서 펀드를 한 7개 정도 선정을 했고, 이 7개 펀드는 글로벌 자산 배분.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에만 투자해서는 사실 글로벌의 변화를 캐치할 수 없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은 국내 및 해외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따지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펀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연금저축 상품을 좀 세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개인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연금저축 상품이고, 또 평생 투자 관점에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저희가 중간자 비용을 좀 팍 낮춰서 연금저축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좀 라인업을 크게 2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펀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제 설명이 충분하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그런 소비자 보호 이슈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사실은 이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 2가지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보냐, 그리고 이제 편리한 것이냐. 네. 근데 사실은 이 편리성은 앞서 말씀주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모든 단계들이 복잡해지고, 그 단계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는데 네네. 중간에 과정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고객 동의라든가 뭐 네네. 투자 성향 분석이라든가 등등등 중간에 고객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꼭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편리하고 간소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UI UX에 꽤 담았고요. 네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하나자산운용이 직접 펀드를 만들고 네네. 직접 운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직접 만들고 운용한 사람들이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펀드가 왜 만들어졌고 네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실제로 운영되면서도 이 이슈마다 왜 우리는 펀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산 운용 보고서를 단순히 레터로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펀드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펀드 매니저 레터도 있고,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도 직접 동영상으로 제작돼서 올라가 있고, 향후에는 주요 변곡점마다 이 펀드 매니저들과 상품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앞서 보셨잖아요. 저희 그 스튜디오에서도 생방송 내지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생각이고요. 또 앞서 보신 또 우리 오프라인 세미나 공간에서는 일부 고객들은 좀 초청을 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직접 운용사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좀 하겠다. 이제 그 직판 앱을 만들면서 좀 최저 수수료를 좀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럼 좀 몇 bp 정도 되는 건가요? 판매 수수료가? 사실 이제 최저 수수료를 꼭 강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간자 비용 네. 그걸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 또 보험사도 마찬가지지만 판매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이제 판매 수수료가 있고, 네네. 또 판매 보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번에 판매 수수료는 전부 없앴습니다. 펀드를 살 때 내는 이제 선취 수수료, 네네. 그다음에 나중에 내는 후취 수수료, 그리고 펀드를 이제 조기에 이제 매각할 때 내는 이제 환매 수수료, 이 3개의 판매 수수료는 일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상당히 큰 경쟁력이고, 네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네네. 특히 연금저축까지 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그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고객에겐 수익으로 돌아가잖아요. 운용보수나 기타 보수는
우리가 펀드마다 클래스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클래스에서 운용 보수나 기타 보수는 변동하지가 않아요. 전 금융기관에서.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데서 사는 거랑 뭐 한 1% 정도 뭐 많게는 뭐 1, 2% 정도 수수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장기적으로 2, 30년 가져가면 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연복리로 이게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올해는 1%지만 이 1%가 원금에 포함이 돼서 다시 이제 운용 수익률과 플러스가 되고 네. 거기에 다시 이제 1년 동안 또 줄어드는 그 판매 보수와 또 원금과 네. 수익 이런 게 계속해서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이 펀드를 운용해서 연간 수익률이 얼마를 만들어내느냐 네네. 플러스 사실 이 비용이 주는 만큼이 계속해서 원금에 플러스가 되는 효과니까 네네. 이게 장기적으로 갈수록 상당히 큰 세이브가 되겠죠. 실제로 그리고 이게 증가되는 만큼 사실 계속해서 세제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게 운영되면서 복리 효과를 노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익의 증가분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모펀드들 간에 네네. BM 대비 초과 수익률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펀드들이 지금 이제 벤치마크에 수렴되고 있어서 펀드의 어떤 수익률이 20년, 30년 계속해서 상위를 유지하는 펀드는 많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결국은 10년, 20년, 30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펀드의 수익률은 BM 대비 좀 수익률에서 수렴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펀드의 총 보수가 비용이 낮을수록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네. 유리해지겠죠. 네. ETF 말고도 그냥 펀드 투자의 장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ETF도 상장되어 있는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인데 데일리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네네. 그러니까 데일리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것은 유동성, 내가 원하는 시점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데일리로 가격이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가격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네.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아주 좋은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ETF도 레버리지 ETF라든가 뭐 리버스 ETF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ETF도 만들고 네. 또 레버리지를 뭐 2배, 뭐 3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조금은 리스크를 좀 키워놓은 아, 네. 그러나 이제 상승할 때는 수익이 더 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움직임이 좀 다이내믹한 변동성이 큰 ETF들도 시장에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네네.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먼저 면허증도 없이 무면허로 그냥 바로 뛰어 들어와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거나 네. 뭐 코인 시장에서 코인을 사거나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운전하고 네. 잠도 안 자고 365일 24시간 운전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인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혹은 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 뒤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이렇게 신호등이 지시가 있구나, 교통법규는 이런 거구나, 속도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네네. 좌회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회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배우고 네네. 익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운전 면허증도 좀 따고 따고. 그리고 좀 직접 투자하면 어떨까. 그러면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은 바로 엄마 아빠 뒤에서 운전하는 걸 보는 과정과 또 유사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파인을 통해서 펀드에 간접 투자해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직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직접 투자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유리하다. 그리고 사실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네네. 그러면 사실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는 사람일 때 네. 직접 투자가 더 맞겠죠. 네네. 지금 디지털 전략 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뭐 한 달마다 그렇게 막 뭐 가상자산 리포트나 뭐 이렇게 디지털 관련된 약간 그런 리포트도 받고 있는데 좀 운용사에서 디지털 전략
본부라는 게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어떤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제가 이제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으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일단 5,100억의 대규모 증자도 좀 하고요. 네네.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네네. 저는 이제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 사실 인식의 전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네네.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목표나 지향점은 상당히 멀리 있고 크게 있죠. 그래서 네. 그 생각은 크게 해라, 뭐 think big, start small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데 네네. 그래서 작은 것들을 하나씩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쭉 보여드렸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면서 네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원격 근무하게 되고 네네. 회의나 이런 것들도 버추얼 회의를 하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네네. 디지털 디바이스를 제공할까 그것이 자체가 이 임직원에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들이 일하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자기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진짜 삶과 일의 밸런스를 좀 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쓰던 공간 중에 이 두 개층을 드림워크 공간으로 바꾸고 오픈 데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자산운용 업계가 조금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대로 일하던 어떻게 보면 농경민족 같은 그런 농경민족의 DNA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좀 맞춰서 디지털 노마드 정신을 가지고 유목민처럼 좀 창의적이고 또 역동적이고 또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해외 시장까지 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디지털 노마드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앞서 말씀 주신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계 최초로 이제 펀드 이 디지털 자산 팀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10여 년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화폐에 대한 양적 완화를 통한 이 화폐의 무한 공급에 대한 사실 반감을 통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또 이더리움이나 다양한 이제 알트코인들이 나왔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시장에 선배해서 사실상 많은 세상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다양한 국가들 또 다양한 금융기관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또 실제로 어느 국가들은 그와 관련한 상품들을 이미 허용해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시장을 스터디하거나 이 시장을 분석하지 않는 것은 투자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자산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조금은 저희 같은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권장한다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스터디를 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정단해드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크로스앵글이랑 같이 매월 월간 보고서 주간마다 이제 위클리 보고서를 내고 웨비나를 하고 있죠. 좀 그 전에는 제가 약간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되게 막 바쁜 직업이라서 뭐 물어봐도 되나 약간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나 이제 금융 소비자야 뭐 이런 거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약간 좀 있었던 벽이 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나 우리가 하이네트워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이제 고액자 상가들은 사실 자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도 많아요. 네트워크도 풍부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운영사에서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맡기고 네트워크도 많으니까 그들에게 사실은 서비스가 또 집중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그 지속 가능한 성장, 서스테이너블 그로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회가 너무 양극화가 되면 이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ESG 위원회를 업계 최초로 만들었고 네네. 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조직에서 관련된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자산팀처럼 경제적 자유를 일반인 투자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네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특히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운용을 해야 되는 기관이 해야 되는 ESG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이 원하면 사실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는데 몇 억씩 그쵸. 돈 내고 먹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요새 보세요. 레이 달리오, 네네.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뭐 캐시우드 네네. 이런 친구들 얼마나 자주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맞아요. 직접 나와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네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 네네. 얘기해 주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도 해야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좀 이제 자산 운용 업계가 향후 좀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제 규제 환경 자체가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네네. 사실은 이제 판매 채널들에 있어서 고위험군 펀드의 네네. 그 런칭 자체를 상당히 까다롭게 네네. 했잖아요. 그리고 그 판매 채널에서도 거의 경영진들이 실제 징계를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감독 가이드라인이 좀 강하게 되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사실 펀드를 만들어서 이 판매 채널을 찾아서 붙이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들 자체도 직접 투자, 뭐 서학개미, 뭐 동학개미 할 거 없이 직접 투자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펀드와 같은 이제 뭐 환매와 또 매수에 또 타임렉이 있는 네네. 이런 펀드에 대해서 그다지 좀 선호하지 않은 것도 있고 네네. 오히려 펀드보다는 이제 ETF 또 ETF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이제 핫해지기 시작한 이제 액티브 ETF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런 식의 조금은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에 사실은 지금 쏠림 현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아주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 그 코로나를 통한 그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네네. 사실 전 세계에서 유동성을 과도하게 뿌렸잖아요. 네네. 사실 금융 장세입니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모든 자산이 순환적으로 상승하는 네네. 그러한 장세가 이미 1년 이상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보다 오히려 어떤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직접 투자에서 네네. 소위 말하는 잭팟형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금융장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이미 지금 트렌드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바뀌고 있으면서 올해는 투자자들이 되게 투자를 어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직접 투자들도 어려워하고 있죠. 맞아요. 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네네. 그리고 자산 배분에 대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으면 안 되겠다라는 자산 배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네네. 작년에 상당히 많은 업계의 가치 투자자들이 은퇴하시고 시장에서 밀려났는데 맞아요. 올 지금 상반기 보세요. 같이 펀드. 가치 투자 펀드의 수익률이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시장은 유행을 쫓으면 안 됩니다. 시장은 냉정한 각도에서 평생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네네. 내가 나의 자산을 어떻게 글로벌 배분을 할 것이냐 네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현행 투자 상황에서 가장 비용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집중시킬 것이냐 이렇게 투자에 대한 기본 ABCD를 좀 다져가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 어떻게 보면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 자산운용사겠죠. 네. 그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상품 담당 전문가들, 그룹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씩 좋은 멘토를 찾아서 가보는 것. 약간 그런. 이게 중요하겠죠. 자산운용사는 이런 식으로 저는 변모하리라고 봐요. 이미 금융환경 내에서는 금융회사 간의 경쟁은 끝났어요. 이미 테크핀 회사들이 네네. 금융의 영역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글로벌 네. 기업들하고 이미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네. 금융이 과거처럼
규제 당국의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보호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쟁 환경은 끝났다. 이미 이 경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이 경쟁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고 일하는 방식에서의 디지털 노마드 DNA를 주입해서 테크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네네. 이겨갈 수 있는 빠르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네네. 좀 변화무쌍한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기업 문화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좀 어떤 걸 보고 있으신가요? 저희 생명보험 라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프 쪽에서 네네. 어떻게 보면 라이프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증권이나 자산운용 같은 이런 투자 쪽에서는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해서 하나 금융 네트워크의 금융회사들이 고객분들에게 네네. 삶과 이런 경제적 자유 이 두 개를 밸런스 있게 제공함으로써 네. 그들의 인생의 동반자, 또 투자의 메이트가 네네. 되는 그래서 홀리스틱 웰리스를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투자는 정말로 이제 외롭고 네네. 또 힘들고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괴롭고 슬픈 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여러분들 짧게 보지 마시고 평생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평생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손실이 난다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조급하게 보시지 말고 대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조금씩 증식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최영진 본부장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